음, 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 달이죠. 벌써 6월. 코로나가 2월 달에 이제 경마가 휴장이 됐는데 4개월이죠, 거의. 4개월. 그리고 이제 무고객 경마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고객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뭐 예상을 해봤자 일단 큰 의미는 없고, 그죠? 그래서 유료 예상은 일단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이번 주는 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좀 흐르는 대로 다른 동료 예상가나 고객분들이 또 경마를 하신다면 흐름에 맞춰서, 좀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이 함께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막 쉬는 거 참 좋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벌이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고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승부 스트레스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래서 막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걷기도 좀 많이 걷고 생각의 정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갬블러, 투자자는 낙관과 희망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꼭 배터나 뭐 그런 막 돈을 뭐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는 것처럼, 그 주식의 격언, 투자의 격언 중에 우리 갬블러들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식의 격언이나 이런 걸 조금 좋아하는 걸 많이 적어놓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결국 승리하는 거는 이성적 낙관론자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그래서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저도 간혹 막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뭐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 비관으로 내 인생이 그냥 지배될 때, 다시 말해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뉴스들이
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좀 절망으로 계속 모는 거예요. 계속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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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으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일부러 안 봤어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비관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망에 사로잡히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희망에 뽕을 맞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이성적 낙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은 어떤 절망 가운데, 전쟁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포로 수용소에서도, 그죠?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포로들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격언, 결국은 이성적 낙관주의자가 승리의 단꿀을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식은 많은 그 투자의 대가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믿어야 된다. 시장을 믿지 않으면은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시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작전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나쁜 사람들의 작전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그 삼국지식의 그런 그 뭐 지략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잔대가리 써가지고 막 사람을 모함에 빠뜨려가지고 남을 밟고 일어나서 그냥 죽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낙관주의 앞에 이성적 낙관주의자들이, 낙관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믿고 시장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에너지로 힘을 얻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마를 볼 때 저는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쟤들 다 짜고 치는 고즈톱이야. 네. 아,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잘못됐다,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경마를 그거에 그냥 그 비관론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배팅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금 프로 예상가로서 13년째 경마를 하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경마의 속성과 경마의 원리와 수만 게임, 수천 게임을 분석하고 배팅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다 작전이야. 이게 다 사기꾼들이야. 예상가도 다 사기꾼들이고, 이거 경마 이거 그냥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것 자체로 이미 나는 경마에 실패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투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관론으로는 절대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제일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비관론자예요. 비이성적 비관론자,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손해보는 사람은 이성적 비관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 비관론자보다 저는
오히려 비이성적 낙관론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뭐 대책 없이 긍정적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이익을 많이 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성적 낙관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성적 낙관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을 이루고 개인적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이성적 낙관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안에서 세상은 움직여 갈 거다. 근데 우리는 이 비관론자들에게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뉴스만 봐도 그냥 정말 저주의 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특히나 이 정부에 대해서 더 공격을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카르텔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더 막 저주를 퍼붓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웬만하면 뉴스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끔찍하게 비관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건 사회면을 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포츠면 말고는 안 봅니다. 뉴스는 잘 거의 안 봐요. 경제면은 간혹 보긴 하는데 경제면도 워낙 그 가짜 거짓 그리고 비관 혐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나 사회는 잘 뭐 크게 그 경험하는 사람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보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보다 보면은 참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희망을 말하고 싶고 또 그 어떤 도박판, 갬블판에서조차도 저는 좀 더 긍정적인 걸, 더 낙관적인 걸 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말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동안 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다라는 거를 작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듣기 싫더라도 그냥 요게 이제 제가 그냥 유튜브 그냥 개인 그거잖아요. 개인 그냥 생각하는 거 정리해 놓고 제 나름의 이 하나의 기록이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 오늘 6월 19일 이런 생각을 했구나. 장태풍이라는 그 예상가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의미도 있고 제 나름의 루틴이기도 하고 그냥 그죠?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경마를 바라볼 때 삐딱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제가 수치로 증명을 해 보여드릴게요. 왜 비관을 하면 안 되느냐.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코리아 레이스 모든 예상가들의 환수율이 다 나옵니다. 예상의 환수율이. 거의 대부분 70%가 넘습니다. 환수율이. 70%가 다 넘어요. 어떻게 잘하는 분은 100%가 넘습니다. 전경주를 배팅했는데. 우리나라 경마는 세금이 30%입니다. 30%. 그러면 100에서 30%면 그러면 70%라는 건 뭐냐면 전경주 배팅했는데 사실은 세금을 떼고 나면 잃지 않은 경마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경마 예상가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다 경마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마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70%가 다 환수율이 넘고 그러면 70%만 따도 잃는 건 맞아요. 한 30% 잃긴 하지만 세금 떼면 100%잖아요. 뭐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한 1년에 한 1,000만 원 베팅을 했다.
그러면 700만 원은 환수를 받은 거고 300만 원은 그죠? 나가리가 된 건데 뭐 솔직히 1년에 1000만 원 베팅한다 그러면 2000만 원 베팅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러면 한 15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은 받는 거잖아요. 15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잃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레저에 이 정도 투자하는 거 저는 꼭 따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은 경마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봐도 30% 세금만 없으면 오히려 정경주를 배팅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의 환수를 대부분 다 맞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럼 왜 우리 주변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을까? 왜 다 잃었을까? 그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잃었대요. 그죠? 그거는 저는 정경주가 해서 70%라면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자신 있는 경주만 딱 베팅을 했다면 거의 다 100% 계산적으로는 거의 다 100% 이상을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경마. 그러니까 경마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경마를 몰라서 돈을 못 따고 돈을 다 잃고 하는 게 아니라 배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배팅을. 내가 배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계획적인 배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배팅을 한 겁니다. 하루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한 5장 박았는데 잃었어. 그러면 좀 무리하지만 10장 박아서 한 본전 찾고 좀 더 돈 따서 가자. 10장 더 박아버리고. 별로 그렇게 그죠? 계획하지 않고 이거 잃었으니까 이거 더 해야 돼 하면서 막 감정이 뒤틀리면서 무리해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잃는 거예요. 근데 정경주 배팅에서 전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70% 이상의 환수를 맞춘다는 거는 세금을 떼고 나면 정경주를 배팅해도 잃지 않는 경마를 했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 자신 있는 경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배팅 경주 수를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팅할 금액을 하루, 일주일, 한 달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령 하루에 2개를 승부를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경주당 10만 원이면 2개면 20만 원이죠. 20만 원이고 일주일이면 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40만 원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상을 때려 죽어도 내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루에 정해진 2경주를 넘어서는 배팅은 때려 죽어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한 경주당 내가 할 금액, 배팅 금액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해서 계획적인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계획적인 배팅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는 배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70% 이상 다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잃지 않는 경마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잃더라도 적게 잃는 경마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잘하는 분들은 여유 있게 딸 수 있는 경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태풍이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적인 베터. 이 사람들을 이제 저는 프로 베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은 프로 베터와 함께하는 그런 예상. 최고의 환수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죠? 경마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예상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2개 정도도 2개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하루에 2개 정도
뭐 15개 정도 치잖아요. 그러면 2개 정도 그냥 자신 있는 거를 선택해서 한 경주당 정해져 있는 내 분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만 원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내 4주 경마라고 했을 때. 그러면 150% 환수율이면요. 이 4주 경마 안에서 내가 승부가 들어간다면 150% 환수율이면 한 달에 240에 150%면 몇 분? 120만 원이죠. 그죠? 배팅한 금액을 제하고 12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200%라면 24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절대로 하루 무계획을 가지고 정경주 한번 다 붙어보겠다. 난 정경주 배팅해서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냥 일경주에 들어가는데 돈이 잃다 보니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5쯤 가니까 그냥 새털 돼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저기 또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고 아니면 뭐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또 몇 장 또 예치권 만들어서 더 무리해서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너무 빤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거죠. 빤한 대끼리만 막 보이는 겁니다. 저거 올 것 같아. 저거 아니면 안 돼. 저거 5장 박자, 10장 박자, 잘 다 때려. 이거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거는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필패의 지름길.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하수예요. 경마에서. 제일 하수가 이런 배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전에 쭉 가다가 다 읽고 오후에 무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 대끼리 때려받고 이런 예상. 이런 경마.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전 예상가들은 70% 이상의 환수율은 다 가져갑니다. 정경주 배팅에도 70% 이상은 다 됩니다. 그 밑으로 가는 예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0%가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그냥 공정하게 해서 경마 팬들끼리만 싸워서 한다면 중간에 마사에 떼지 않고 그러면 전 예상가들 다 100%예요. 다 그냥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정경주 배팅 해도. 근데 이제 세금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더욱이 기타 소득세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기타 소득세는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계획적인 베터가 되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베터가. 미리 배팅할 승부, 내가 승부를 볼 배팅을 한다는 건 승부를 볼 경주죠. 승부를 볼 경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다 배팅하는 게 아니라 판때기 열렸다고 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팅할 금액을 주 단위로, 하루 단위로, 한 달 단위로 한 경주당 나눠서 그죠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죠? 그렇게만 하면 그런 계획적인 배팅만 한다면 오히려 잃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마장에는 최하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 도박의 절제가 안 되고 이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 그냥 한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조금 불쌍하고 또 안쓰럽긴 하고 안 됐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마를 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배팅을 하지 말자. 그래서 프로 베터가 되자. 그리고 장태풍은 프로 베터와 함께하는 예상가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긴 말씀. 오늘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네요. 자, 내일은 어쨌든 그래서 유료 예상은 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솔직히 20%가 가도 할까 말까 해요. 할까 말까 하고 뭐
호국자는 뭐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사설 경마 그 맞대기 하시는 분들도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당판이 뭐 객관적이지가 않은데, 뭐 끽해서 100명도 배팅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다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당판이라는 게 그 어떤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리스크라는 거는 일정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정한. 근데 이 100명으로는 제가 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으로는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00명으로는 마주 100명으로는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객관성이 담보가 되면 맞대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대기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맞대기나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불법을 좀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향이 불법을 좀 못하는 성격이라, 예, 거짓말하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료 예상은 음성이나 문자는 지금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 온라인 베팅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온라인 베팅. 아니 토토도 다 그죠, 온라인 베팅을 다 하는데 경마만 왜 안 하는지, 그죠? 그것도 하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마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베팅이 더 빨리 또 시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단 온라인 베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코로나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더 뭐 배팅의 수월성이 있기 때문에 경마를 좋아하시고 뭐 평소에 경마장 가기 힘들어서 못했던 분들은 또 경마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또 계기가 돼서 또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온라인 베팅이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또 혹자는 건픽 그 자유 게시판이나 뭐 코리아 자유 게시판 가니까 예상가들이 뭐 온라인 베팅을 원하니까 온라인 베팅은 하면 안 된다. 뭐 예상가 밥 먹여주려고 그러는 거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것도 뭐 예상가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온라인 베팅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경마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이트잖아요. 경마 포털인데 거기서 막 예상가들에 대해서 워낙 또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것도 또 편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세상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온라인 베팅 하는 게, 제가 베팅을 하는 거 할 때도 그렇고 훨씬 편해요. 막권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상할 때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 베팅 그걸로 그냥 하는데 그냥 그래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 자, 그래서 모의 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부산인데 상당히 설레이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이거를 좀 유튜브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경 4경주가 메인 프리미엄입니다. 이거를 이제 했는데 막고는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뭐 뭐라고 하냐, 본 예상 같은 스타일로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고, 제 예상이니까 이거를 이제 평소 같으면은 이제 좀 뭔가 문자도 그렇고 보낼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나름 이렇게 기록을 또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팬 여러분도 또 들으시면서 나름 뭐 아마 많이 안, 이게 이걸 통해서 긴 시간 듣고 있으실 분은 많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끝까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또 나름 이게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4경주가 메인 프리미엄인데 이건 1300m 국 6등급이에요. 한번 보세요. 1번 마이퀸. 이게 지금 대가리 26조 방동석 마방 김도현 기수. 오, 땡큐. 김도현 기수. 그러니까 왕게이트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왕게이트가 득이 될 수도 있고, 경마는 게이트발과 게이트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게 경마죠. 근데 뭐 선행마도 그렇고요.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절같이 어떨 때는 내성이 굉장히 유리한 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게이트 자체가 큰 의미 없이 흘러갈 때도 있고요. 게이트가 어떨 때는 절대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경마는 굉장히 상대성이 강해요. 상대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을 때가 있고요. 흐름이 없는 경마가 있고요. 아주 데이터대로 그냥 오는 경마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뭔 말이냐면 상성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선행마가 유리해, 비 올 때는 선행마가 유리해, 게이트가 내성 게이트가 선행마가 유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명제를 하나 세워놓고 그 명제로 레이스를 해석할 때 어떤 평면적인 틀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마는 저는 끊임없는 오류 극복의 어떤 게임이다. 오류 극복의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류를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와의 명제를 고집하는 순간 틀이 협소한 틀 안에 갇히게 되고 평면적인 틀 안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내 배팅, 내 갬블이 평면적인 갬블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체적인 갬블이 돼야 됩니다. 인생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을 굉장히 평면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죠? 절대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계속 변하고, 그러면서 또 흐름이 있고, 때로는 불규칙성과 이변성과 의외성과 규칙성과 정합성과 이런 것이 막 엮여서 하나의 어떤 큰 현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죠? 경마의 현상도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게이트가 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외곽 게이트 말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는 게이트가 어떤 레이스에 큰 변수가 계속되고 있구나. 특히 내선에 있는 말들이 계속 힘들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을 나갔는데 계속 그냥 땅을 파요. 사건으로 가면 너무 심할 정도로. 그 흐름이 계속 되고요. 어떨 때는 또 선행을 나가서 여유있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흐름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오전에는 선행마가 왔다가 오후에는 또 선행마가 그냥 뒤져버리고 외곽 추임마나 내선 추임마가 또 무조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막 크게 막 균형적으로 막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크게는 또 능력이라는, 그죠? 그 능력 파악,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깊이와 입체를 가지고 경마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4경주 메인 프리미엄인데 저는 마이킨이 대가리 팔리고 영광의 스피드 최시대, 이게
아마 대끼리로 가겠죠. 1번하고 3번. 근데 1이나 3이나 정말 별게 없어요. 이런 김도연, 최시대. 그리고 저기 외곽의 11번 다실바의 써날파. 이것도 솔직히 뭐 별게 안 느껴져요. 주행검사 자체에서. 12번 에쿠굿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주행검사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데이터는 항상 무시하면 안 되죠. 주행검사 데이터라고 해도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여준 것들을 주행검사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안에서 또 그 데이터 안에만 갇히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경주는 물론 이 언급드린 인기말들이 그죠? 1번, 3번, 11번, 12번 이 인기말들이 그리고 또 뭐 5번 알파스타 이것도 팔리네요. 서수문이 기수도 좋고 그리고 인권이도 어느 정도 뭐 빅터 브라보 용호 뭐 요 정도까지가 아마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빠지고 터진다는 건 아니고요. 요 안에 한 마리가 저는 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노리고 싶은 대가리 추천 승부 마필은요. 저는 이걸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강형권 마방 정동철 기수가 고삐를 잡게 되는 2번 마필입니다. 제마 퍼춘이란 말을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와, 종합지를 봤는데 이거를 거의 아무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 오, 완전 땡큐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거 배팅한다면 이경주가 무조건 배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5월 8일자 주행검사에서 뒤에서 그냥 엄청나게 센 걸음을 500km가 넘는 큰 주폭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 그리고 2월달 또 주행검사에서도 스피드를 또 보여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거기에 기수가 누구예요? 동철입니다. 동철이. 정동철. 동철이도 배당 기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게이트, 내성 게이트인데 이 게이트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유리하게 작용될 확률도 꽤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가치라면 저는 와, 이렇게 개무시 받네. 이편성에. 이건 승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번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2번을 놓고 배팅을 한다면 2번 놓고 주력은 1번 마이퀸 3번 영광의 스피드 그리고 새외곽의 11번 써날파 이 세 마리를 한 장씩 때려박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붙여서 1번, 3번, 11번 한 장씩 때려박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은 뭐 각자 다릅니다. 이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액까지 정확하게 여기서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서 한 장씩 각자가 생각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배당판.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베팅이 된다면 배당판은 이 주력 막권들은 뭐 80배, 90배, 많게는 뭐 100배를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혼전구미긴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2번을 대가리 붙여서 1번 마이킨, 3번 영광의 스피드, 그리고 11번 써날파 세 마리를 한 장씩 주력 막권 공략해 주시고요. 2에 붙여서 5번 알파스타, 6번 영광의 러너, 8번 빅터 브라보, 12번 에코굿 요거를 반장씩 그죠? 반장씩 그럼 딱 5장 맞죠? 예, 이렇게 승부를 보도록 막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상 속에서 배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배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를 했으면 좋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2가 무조건 들어온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 종합지를 봤을 때 많은 예상가분들이 잡아놓은 것들에서 소외된 거를 계산해 봤을 때는 실제 배당판에서도 굉장히 높은 배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배당 대비 가치에서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노려볼 가치가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하고 싶었던 경주가 바로 부경 4경주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12경주, 부경 12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경주는 1800m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800m를 최근에 좀 좋아했어요. 흐름 자체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큰 흐름이 있었고 또 재밌더라고요. 1800m 나름 최근에 재밌었던 겁니다. 이것도 뭐 앞으로 계속 재밌을진 않겠지만 네. 나름의 규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규칙성이 또 사라지는 순간은 좀 더 우연성이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럴 땐 또 규칙성을 내려놓고 좀 바라볼 필요도 있죠, 경마. 그래서 수많은 필연과 수많은 우연이 겹쳐 있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배당과 굉장히 가까운 경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천질주라는 말이 대가리 가는데 아직 뚜렷하게 검증이 된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편성에서 무작정 믿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1800은 특히 이 내선에서 조금의 스피드만 있어도 빨리 밀어버리면 후다다닥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 부경은, 그래서 저기 부경은 보면 1800의 초반 화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빠르게 나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1800에서 부경에서 기록이 뭐 13조대 초반 나왔다고 해서 이 말이 1400이나 1200, 1400, 1600 뭐 이런 중단거리에서 그 스피드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그 초반 타임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천질주라는 말도 지금 내선에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약간 밀려 있는 거거든요. 이 게이트를 딱 반으로 나눠봤을 때 밀려 있는 상황이고, 이 말이 뚜렷하게 검증이 된 말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경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힘을 쓰다가 내선에 있는 말들이나 외곽에 있는 말들 중에 먼저 나간다든지, 외곽에서 또 빨리 뛰어나갈 수도 있고 1800은, 근데 내선에 있는 말들이 좀 의지를 보이면서 스피드가 나가면, 스피드 차이가 크지 않고 이 기록들이 다 초반 기록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타면 어떻게 보면 단거리에서는 선행을 못 나가는 말도 1800에서는 선행을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이거 아마 조금 예민하게 느끼셨던 분들은 아마 좀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7번이 결국은 뭐 세다 안 세다를 떠나서 그냥 보여준 대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믿을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얘가 못 들어온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그죠? 훨씬 더 잠재력을 보이면서 그냥 여유있게 쌍대가리 치고 막 대차로 벌리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보여준 대로, 지금까지 보여준 대로 그냥 느낌 그대로 그냥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천질주는 보여준 것만은 봤을 때는 별게 없다 지금까지. 그리고 검증이 된 것도 아니다. 잠재력은 더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고. 백광열 마방에. 그죠? 마체가 좀 괜찮긴 해요. 나름.
근데 백광열 마방 자원들이 대부분 다 마체가 좋더라고요. 뭘 먹이는지 막 말이 19조 말도 그렇고요. 요즘은 19조 말이 조금 예전 같진 않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엔 정말 19조 부경의 19조는 말들이 정말 번질번질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았는데 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말들, 다른 마방의 자원들이나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마방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 외려 저는 요즘은 백광열 마방 마필들이 더 좋은 마체를 가지고 좀 고가라고 할까요? 사이즈가 좀 느껴지는 말들. 의외로 또 풀빵의 말들도 있고요. 그 마체는 좋은데 또 막상 못 뛰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저는 19조보다 오히려 1조 말들이 또 더 좋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서울은 뭐 박대응 마방 자원들이 대부분 마체가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제 몇몇 마방 또 신규 마방 중에 또그 사양 관리라고 할까요? 그 마체의 어떤 관리 상태가 좋은 느낌을 받았던 말들이 전승규 마방도 그랬던 것 같고 몇몇 마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정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18조 서울의 마방의 자원들은 마체가 좋긴 합니다 정말. 다들 괜찮아요 정말. 웬만한 말들은 다 그 마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말들이 많고 그 번질번질한 말들이 꽤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역대적으로 19조 부경의 19조는 정말 지금까지 마체로 관찰하면서는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그 19조의 마필 상태나 마필의 어떤 그런 격 같은 거는 어느 마방도 그 정도까지는 지금 수준을 보여주는 마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19조 그렇진 않은데 그때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느껴지는 그런 그 어떤 그 포스와 그 어떤 말의 윤기 잘 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그냥 기름을 발라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역시 19조가 아직도 좋긴 하지만 요즘은 1조 말방의 백강렬 마방 자원들이 아체가 정말 좋은 것들이 많고 사용 관리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고 서울에서는 18조가 역시 좀 더 뭐 다른 마방 대비 좀 더 좀 앞서 있을 정도로 말들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부경도 그렇고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그 예전에 두드러진 또 그렇다고 그 상향 평준화는 맞지만 또 정말 탁월할 정도로 그때 그 느낌을 줬던 그런 19조의 그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그런 관리 상태를 느껴졌던 거는 또 요즘은 없어요. 또 그게 너무 그런 건 또 없는 느낌입니다. 예시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제 느낌이에요. 예. 자, 어쨌든 12경주인데 요건 영천질주가 대가리로 가지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쉽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상 도전마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리는 게 내선의 4번 라운타운 현명이 이것도 솔직히 뭐 크게 없죠. 큰 거 없어요. 그리고 10번 월드투데이 와 이것도 뭐 별게 없죠. 이것도 별게 없어요.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9번 블루파워 그리고 5번 체인지백 이런 애들이 인기말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1번 어플리트형 이거 이제 브리더스컵 나간 말이죠. 브리더스컵 어플리트형 이 말까지는 뭐 배팅으로 때리긴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림수에 붙여서 제가 노릴 말은요. 이게 정말 아무도 안 보는 말인데 이거 놓고 저는 메인 승부 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보지만 나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최은경
6번 마필 좋은 해, 좋은 해. 요거 노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이 이번에 기습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기습. 선입을 가도 되고요. 일단 은경이가 탔다는 부분도 의미 있게 느껴지고요. 은경이도 부경에서는 배당과 아주 가까운 그런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내선에서 대각선 질러가지고 빠르게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묘하게 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 뭐 여러 생각이 많지만 다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나름의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6번 놓고 승부를 봅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전대지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개무시에 깡그리 은경이하고 조은의 최경마방을 무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불러줍시다. 이거는 배팅 해볼 만한 경주고 설레였던 경주고 한구라 해보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이걸 놓고 가겠습니다. 주력은 7번 영천질주는 때리겠습니다. 저는 좀 어렵다고는 보지만 뭐 그래도 인기마기 때문에 가장 또 인기 1위로서 관심한데 그 의견 자체를 뭐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 막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놓고 7번 영천질주 때리고요. 그 다음 4번 라운타운 때리겠습니다. 라운타운. 그 다음 5번 마필 체인지백. 6번에 붙여서 7번, 4번, 5번. 7, 4, 5. 세 마리를 한 장씩 주력만큼 공략해 주시고요. 6에 붙여서 9번 블루 파워, 10번 월드 투데이, 11번 어플릿 0, 11번, 10번, 9번. 요거를 반장씩만 후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구라 했으면 좋겠네요. 상상 속에서. 자, 그 다음에 14경주를 이제 A급으로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400이에요. 1400은 항상 보면 막 바닥에 있는 게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부경은 그냥 앞에서 그냥 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서 더 뛰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에 있다 선임마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동안 레이스가 쉬었는데 근데 그 주행검사나 이런 걸 보니까 또 크게 막 기록이 오히려 외려 또 빠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서울은 조금 느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흐름이 될지는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4경주는 좀 배팅을 하고 싶은 완전 개무시 받는 마필 한두가 있어서 이거는 배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스피드 퓨리라는 말이 대가리 가는데 뭐 올 수는 있지만 솔직히 공백도 있었고 지금 다들 공백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2등급 경마입니다. 2등급. 그렇죠? 아무리 능력마라고 해도 2등급부터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이제야말로 좀 검증이 이제 칼날을 들이밀 때가 됐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수월하게 입상을 했는데 나름 이번 경주는 그렇게 수월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개 양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 외곽에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꽤 많이 있는 울줄리 마방 1번 톱 오브 더 월드 게이트가 좋잖아요. 그리고 12번 반지의 요정 그레이트로 이것도 강선입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뭐 내선에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2번, 5번, 4번 다들 기본 능력이 되는 말들이에요. 그죠? 예. 자, 이런 경주라면 저는 오히려 조금 레이스를 심플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경마라는 거는 앞선에서 끝나느냐, 뒤에 있는 게 날라오느냐. 아주 심플하게 보면 두 개입니다. 추입에서 오느냐, 선행에서 나가느냐. 선두권에서 끝나느냐.
근데 북경경마는 특히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뭐 바닥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배당말들이 들어오면서 막 엄청난 구호가 터지고 그런 경우가 뭐 왕왕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꽤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최근에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노리고 싶은 마필은 A급 대가리 8번 마필 도쿄 블루라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이용우, 임금만. 이 말은 전 경주를 다 착순에 다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2등급에서 또 착순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외곽을 빼면 이 말은 좀 꾸준한 맛이 있는 말이에요. 말이 막 엄청 날카롭게 온다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외곽인데 편안하게 쫓아가서 외곽 빼서 한번 라스트 한번 써먹는다면 이용훈 기수 기승술도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임금만 마방이라 뭐 최선 승부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배당 값어치가 너무나 높다. 와, 아무도 거의 뭐 개무시를 받고 있더라고요. 웬 기회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최근 뛴 이전만을 복귀를 해봐도 너무나 가치 있게 뛰었고 거의 입상에 근접한 모습까지 갔던 말인데 이 정도 배당 값어치가 있다면 이거는 배팅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할게요. 8번 도쿄블루 대가리 세워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주력은 10번 스피드 퓨리 1번 톱 오브 더 월드 9번 그레이트 록 3마리를 8번에 붙여서 한 장씩 주력 공략해 주시고 8에 붙여서 12번 반지의 여정 2번 브레이브 킹덤 그리고 4번 스마디 댄서 그리고 6번 아이스레그까지만 반장씩 후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이번 경주는 8번 마필입니다. 도쿄블루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네요. 상상 속에서 배팅을 하고 이건 뭐 도쿄블루는 아마 배당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 이게 계속 할지 또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그냥 그때그때 맞게 물 흐르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방송도 해보고 싶었고 오랜만이라 이게 벌써 뭐 1시간 가까이 돼버렸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게 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솔직히 막 편집하고 막 이런 거에 또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막 이거 막 방송에 너무 또 신경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상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거 보는 거에 어떤 그냥 그런 날카로움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 또 편집을 해서 짧게 만들어서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팬 여러분.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로 항상 성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장태풍이 존재하는 건데 보답하는 길은 팬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는데 좋은 한 수를 가져가실 수 있게 그래서 돈을 좀 따실 수 있게 그래서 경마로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가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가 됐어요. 얘기하다 보니 이게 지금 그냥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또 이거 막 지금 이거 분석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저녁 거의 7, 8시간, 9시간을 이렇게 해버리네요. 시간이. 근데 나름 그동안 좀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일단은
배당판이 또 열리지 않으니까 또 부담이 없기도 하고요. 사실은 실제로 이게 유료 예상을 하게 되고 전 막 배팅을 막 다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막 경쟁심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서 막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스트레스 없이 예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아유, 오늘 뭐 말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막 정리를 딱히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끝내고요. 또 뭐 할 말이 있고 뭐 예상을 계속 할지 여기 이런 예상 이런 스타일의 폼을 계속 가져갈지는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흐름에 맞게 팬 여러분과 또 예상 동료 분들과 같이 물 흐르듯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